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조직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초일회 이런 이제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회원은 현재 전직 의원들 15명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15명이 전부 정정한 분들이에요. 박광훈 원내대표죠. 수원에서 이제 김준혁이한테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진짜 억울하게 떨어졌죠. 박광훈 원내대표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강병원은 저희 서울의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은평에. 제가 잘 알죠, 강병원.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 했으니까 강병원. 은평의 국회의원이죠, 친문. 그 다음에 박용진은 이제 진짜 이번에 몇 차례 이재명이한테 수모를 겪어서 공천에 어떻게든 박용진 떨어뜨리려고. 처음에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 걱정 안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떨어뜨린. 그래서 현재 설암 혀 있잖아, 설암 투병까지 하는 이런 분이 박용진이잖아요. 그 외에 이제 송갑석은 이제 아예 한총련 의장이었죠. 송갑석 이분도 대단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양기대, 그 다음에 윤영찬은 이제 다 기억하시죠? 성남에 윤영찬, 문재인 때. 이런 김철민 의원, 이런 15분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근데 초일회, 이게 뜻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났는데 자기들끼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데 첫 번째 일요일 날 모이나? 초일회. 언제 모이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우리 천목회라고 있잖아. 우리 국민의힘도 천목회. 첫째 목요일 날 천목회 이런 것처럼 초일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런 조직인데 이 조직의 주적은 누구냐? 이 조직의 주적은 바로 이 찌재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직의 관여하고 국회의원은 아닌데 방송 패널인 민주당의 패널인데 이 의원들하고 친한 대부분의 민주당 패널들 중에는 이제 반 이재명이 좀 많아요. 반 이재명 패널들이 채널A나 TV조선이나 이런 데 많이 불러옵니다. 대부분. 왜 친 이재명 패널들에게 TV조선이나 채널A 이런 데서는 잘 안 불러요. 반 이재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죠. 이게 초일에 뭐 하는 조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조직은 찌재명을 찢어버리는 조직입니다. 딱 한마디로 하다고. 찌재명을 찢어버리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이 말은 찌재명이라면 누굴 말합니까? 찌재명이라면 이게 이재명의 별명 아닙니까? 형수의 성기를 찢겠다. 이게 찌재명 아닙니까? 찌재명이를 찢어버리는 이런 조직이 초일회다. 이렇게 민주당 패널이, 좌파 패널이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 이런 조직입니다. 이재명을 주적으로 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이런 조직이 초일회입니다. 전부 이재명 하면 이를 가는, 암투병까지 하잖아. 박용진 이를 가는, 이재명한테 피해를 본 이런 조직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재명한테 한이 맺힌 이런 게 조직입니다. 이 초일회 관계자가 채널A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야, 이게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초일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일까요? 이재명이가 좋은 대통령입니까? 이 초일회 의원들은 이재명이라면 이게 자다가도 일을 가는 이런 분들이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이 말은 이재명이 도저히 안 된다. 이재명을 이게 끌어내리고 다른 대통령 후보를 옹립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부에서는 아마 이제 김경수, 지금 이제 김경수가 복권돼 가지고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하잖아요. 어떤 조사는 이게 5.3%, 5% 놓은 것도 있고요. 작게 놓은 것도 있지만 지지율이 꿈틀꿈틀한데, 근데 조국이가 구속이 돼버리면 완전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국 지지율이
김경수가 흡수하면요 좀 이게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경수 옹립하기 위한 이런 조직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특정인보다는 그냥 이재명만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보더라고. 이재명만 빼고 누구나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안 된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은 이제 누가 여론 떠오르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1순위는 김경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도 있죠.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뭐 완치되거나 또 이게 치료가 되면 박용진 본인도 이게 대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야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일단 이 조직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 안 된다. 그 빼고 이제 다른 우리 후보를, 좋은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아마 지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모인다 하니까 이런 이제 그 반 이재명 저는 모임들 세력들이 이제 뭐 우후죽순처럼 이게 그 만들어질 겁니다. 항상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해결의 뭐 변정법까지 안 가더라도 뭐가 이게 어떤 정반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이게 이재명이가 당을 완전히 끝까지 내가 이게 일극체제 수령체제로 장악하겠다 이럴수록 오히려 이게 반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 이재명 세력도 밟을수록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어느 독재 국가도 독재자가 이게 독재를 강화할수록 독재의 반작용, 반체제 이것도 이게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초일에 이거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할 거고요. 저는 이런 데 조직이 많이 생길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제 가속화되느냐? 결국은 이제 그 9, 10월 달이 D-Day가 될 겁니다. 9월 달에는 이재명이 수사가 많이 있죠. 재판 종결돼 있지만 선고는 9월 달에는 선고보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법인카드부터 계속 들어를 하는데 7월 4일날 통보했는데 아직도 그냥 변호사 통해서 의견서나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일어났고 그 다음 또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또 안 논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정 안 놓을 수는 없잖아요. 무한정.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아마 수사가 이제 또 법카부터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쪼개기 후원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서서히 위기가 오면서 10월 달에 되면 이제 그 선고가 줄줄이 선거법부터 위정교사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재명이는 위정교사를 제일 겁내고 있습니다. 왜? 지 목소리가 녹기 때문에 녹취가. 변호사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심이지만 당선 무효인하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급격히 반 이재명 세력들은 급격히 생겨날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초일회가 그 선두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김동연 측에서도 이제 전해철 3철 중에 하나잖아요. 전해철을 이렇게 영입해서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계속 외연을 확장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도 이제 들어오면 이제 본격 행보를 민주당 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봉주 덕에 이를 갈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아마 이제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이 많이 생긴다. 사법 리스크로 그 움직임이 아주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본격 위기가 조국이는 이제 그때 되면 서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갈 거고요. 이재명이도 이제 상당히 저는 위기가 온다. 그렇게 정치적 위기와 사법적 위기로 나눌 때 사법적 리스크는 수사와 재판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에 김경수, 김동연, 정봉주 이런 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선봉대적으로 바로 이제 15명의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결코 저는 대통령 후보까지 가지는 못한다. 아직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같은 이런 이 범죄자, 위선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자가 저는 그 대권 이거는 이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초일의 움직임, 세력 확장 이 움직임도 우리가 주시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